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0명 때문에 안에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 방역입니다. 정치 방역인 것 같다 그랬는데 정치 방역이에요. 여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이렇게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10명 집회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믿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30명 들어가는 식당에 4명씩 7팀은 들어와도 되고 식구 6명은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방역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한국에서 6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 3억 가까운 2억이 넘는 그 나라에 매년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있겠죠. 그 사망자의 숫자를 봤더니 2018년, 2019년 사망자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이번에 특별히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신기한 병입니다. 아주 신기한 병이어서 좌파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한 1년에 수억 명씩 드나드는 지하철에서는 하나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도 감염되질 않아요. 그런데 광화문에서만 감염이 되는 병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왜 이 당국은 지금 9명보다 훨씬 많은 형광색 옷 입은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명의 경찰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형광색 안 입은 분들까지 하면 19명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바이러스가 피해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10명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고 5명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밀리언 메가 마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마치 100만 행사에 2번을 가서 여기 계시는 유튜버들 같이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다 하고 제가 6번의 치료를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6번 중에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당국이 난리를 치는 것은, 혹시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촛불 집회 같은 이 별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고, 이 지금 걸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독재 방역이다, 정치 방역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 달간 미국에 있으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주요 인사도 만났고 국무부 사람들도 바깥에서 만났고 이렇게 만났죠. 감사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됐고,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떨어져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 나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그 규정은 2개가, 대표적인 게 2개가 있는데, 1월 6일 날, 지난 12월 14일 날 했던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를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개표를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이 1월 20일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렇게 2개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된 건가요? 되지 않았습니다. 1월 6일 앞으로 한 닷새, 미국 시간으로 하면 엿새쯤 있으면 이제 결정이 된다 이거죠. 미국에서도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또 미국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당협위원회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게 민주당 사람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사람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 수 없는 정체가 모호한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저의 당협위원장직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4.15 총선에서만 있었던 부정선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좌파의 준동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허물기 위한 좌파의 준동이 이곳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벌어졌다. 미국에서도 지금 좌파와 우파의 이 부정선거를 놓고 싸우는 치열한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 오는 1월 6일 날 있을 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번에 4.15 선거,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를 툭툭 털고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정선거에 지금 도구들이 있어요. 사전선거, QR코드, 전자개표기라는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선거제도를 좀먹는 세 가지의 악조건, 나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악조건, 악법들을 고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하면 서울시장 선거, 안녕하세요. 어이구, 예,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세라티 화이팅! 예. 부정선거 열심히 하면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혹은 부정선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아마 느끼는 모양입니다.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의 우파들이 정권을 갖는다든지 서울시장 아니면 부산시장직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조사단, 부정선거 국제선거 감시단, 이 사람들이 한 편의 국제 보고서를 우리가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까지 들으셨을 텐데 지금 무려 4가지의 보고서가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국제사회에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승인을 받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보고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석 달 뒤면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지난번 4.15 부정선거와 같이 똑같은 부정으로 치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국제 감시단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초청해서 이번 선거도
부정으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가 4.15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고,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11.3 대선도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15 선거 때 투표의 결과를 뭘 보고 알았죠? 바로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개표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개표 방송의 결과는 어떻게 전해질까요? 개표 방송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개표소에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욱입니다. 예, 화이팅!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 개표기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효표까지 전부 다 계산이 돼서 3번의 검증이 있은 다음에 그 지역 선관위원장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민경욱 후보가 몇 표를 얻고 다음에 여당 후보가 몇 표를 얻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 그것을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중앙선관위에 그게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된 것을 방송국이 받아보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개표를 한 다음에 지역 선관위원장에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중앙선관위로 전송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개표가 먼저고, 개표 상황표에 나온 서명이 있는 그 종이가 나온 다음에 방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3살짜리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선후로 보면 개표가 있은 다음에 방송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유튜버 여기 계시는 분들께 처음으로 제가 지금 폭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여기 영어 방송도 계시고 종이 TV도 있고 전부 다 계신 거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KBS, MBC, SBS, YTN 모든 곳에서 방송을 했어요. 민경욱이가 100표를 얻었으면 민경욱이 100표를 얻었습니다라고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사에서 알았다. 방송사에는 어떻게 알고 그걸 방송을 했을까요?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죠. 4천만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봤으니까요. 그거는 바로 이 중앙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알기 전에, 개표를 하기 전에 개표 결과를 알고 있었다. 혹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릴 것입니다.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중앙선관위, 이 방송국에서는 이 결과를 알 수 없었죠. 방송국에서는 중앙선관위에 그 통보를 받아야지만 몇 표 나왔는지 개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마찬가지로 개표가 되기 전에도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중앙선관위는 벌써 민경욱이 몇 표를 얻는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의 증거가 또 하나 나왔다는 보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랫동안
8개월 동안 이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지금 거리를 걷고 계시는 행인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할 겁니다. 저 추운 이날에 저기 연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선거 얘기를 한다면 지난 4월 15일 날 있었던 것, 8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돕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하면 8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 사라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달에 있은 다음에 7개월 만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대한민국과 똑같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돈도 많고 다음에 현직 대통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있었던 거의 잠자고 있던 부정선거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싸우고 있었던 이 방방곡곡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말씀, 엄청난 지금 투사들이며 마세라티를 끌고 부정선거 사형이라며 이 강남 대를 누비고 있는 이 애국 시민도 엄청난 분입니다. 자, 4천만 5천만 국민 모두가 부정선거를 외쳐야 부정선거가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소금 덩어리여야지 거기에 플랑크톤이 살고 고래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닷물에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염도는 3.5%입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5천만 국민 모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175만 명 부정선거를 알리는 3.5%의 염도를 갖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5천만이 전부 모른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3.5% 175만 명에 바로 몇 명이 모자라느냐, 그것만 갖고 우리가 신경을 써도 우리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왜 밝혀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민경욱이 인천 연수구의 국회의원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선거제도가 잘못되면 지금 있는 야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돌을 들고 싸우고 화염병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갉아먹는 선거제도에 단 1%의 의심이 들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저 깃발을 들고 이 강남거리를, 이 추운 거리를 헤매는 우리 발길들의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온 세계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 희망의 등불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4월 15일 부정선거 이후 8개월, 9개월, 10개월 계속 지나고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붙잡고 싸울 것입니다. 다음에 곧 다가오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또 다른 부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국제감시단이 입국하는데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히는 4가지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주영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다음에 유정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그 모든 사람들, 이동환 변호사, 9명의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 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희망의 등불로, 희망의 지킴이로 전국을 누비며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혹은
5명 혹은 10명씩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정열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제적인 싸움도 함께 벌여나가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10년이 가건 100년이 가건 1960년에 그랬듯이 2020년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한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명예를 우리는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추우면 봄이 오는 것이고 깜깜한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는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항상 앞장서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승수 변호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부끄러움도 많고 이 조용한 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봐서 인사를 할 때도 와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깍듯하게 와서 부끄럽게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누가 저렇게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다음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하고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못하고 언어 잘못 사용하면은 KBS 9시 뉴스 앵커로서 품위를 상실한다. 또 기자가 품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품위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목소리 조근조근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누가 이렇게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풍파, 다음에 잘 못 돌아가는 이 세상, 부정으로 휩싸여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나와서 이 사람이 변한 겁니다. 정말로 양순했던 우리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는 이 세태가 슬프긴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투쟁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자꾸 뒤로 가고 퇴화하고 민주주의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되겠죠. 잘 직장생활 하던 우리 종이TV의 박재용, 이런 사람을 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경찰들과 싸우고 경찰들한테 물이나 얻어먹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지금 뭐 어디든지 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숭구리당당 지지한다고 하면서 넘기는 이런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세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 엄동설 안에도 이 땡볕 아래서도 그 땡볕 두려워하지 않고 추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벌이는 이 정권의 세태, 정권이 하는 짓이 목불인견입니다. 봐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문재인 재인산성을 쌓아서 광화문 거리를 전부 다 막았습니다. 쥐새끼 하나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광화문에만 사나요? 네, 전철에는 안 삽니까? 지하철에는 수만 명, 수억 명이 연간 사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단 한 건의 이 감염 사례가 없고 눈내 가시 같은 이 교회, 몇몇 교회에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한다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웃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지금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밥줄 끊어놓게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개그를 더 이상 우리가 봐주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 그거는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는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다른 정권, 다른 정치 집단이 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좌우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당과 관련 없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제도를 올바로 가져가는 이 일에는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이것을 저지른 그 어떤 집단은 지금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은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른바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화를 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우리들이 5명 이상 모여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역, 정치 방역, 독재 방역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자각을 해야지 여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부의 인권, 천부의 권리를 가로막는 정말로 나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여기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역을 핑계로 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짓밟는 이 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갑시다. 추운 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 미국에 가서 봐도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은 썩었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관련 없이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KBS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MBC 있어요? SBS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저기 CCTV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나쁜 사람들이고, 여기 계시는 유튜버 여러분, 저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 여러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그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그 뿌리를 내리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무한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시다. 감사합니다.